자, 앞에서 그 금속의 이온화 경향, 금속의 성질을 살짝 얘기하면서 했는데, 지금 요번에 두 번째로 이제 화학에 대해서 조금 하는 거는 뭐냐면, 뭐에 대한 거다? 네, 전해질에 대한 걸 설명했습니다. 어떤 한 반에서 내가 전해질은 좀 얘기를 했어요. 7반에서 했나? 네. 이 전해질은 지금 금속의 이온화 경향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산화 환원하고도 좀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번 중간고사 범위에 산과 염기 종류까지 들어갈 겁니다. 그죠? 네, 그거와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다 보면, 아, 저게 수업 시간에 했던 저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좀 되는데요. 일단 좀 알아야 되는 게 전해질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전해질이란 평소에는 전기적으로 부도체입니다. 전기가 흐른다 안 흐른다.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뭐가 가능해지고 물에 녹을 수가 있어요. 됐니? 그럼 이 말이네. 평소에 전기적으로 부도체인 물질 중에 물에 안 녹는 놈이 있다고 합시다. 뭐라고? 물에 아예 안 녹으면 일단 무슨 분류에서 빠진다? 전해질 분류에서 빠져요. 됐니?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플라스틱. 평소에 전기 안 통하죠? 물에 넣어도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그래서 얘는 전해질의 범주에서 아예 빠지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져서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녹았는데 분자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뭐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짜갈라져서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됐어요? 됐나? 그러다 보니까 수용액에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안 되는데 수용액이 되면 어떻다? 전류가 흘러요. 됐니? 이해됐어? 네. 그럼 일단 머릿속에 전해질은 무슨 결합 물질일까요? 이온결합. 그렇죠. 이온 결합 물질이겠죠. 됐나?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온 결합 물질이긴 한데 분자 중에서도 뭐 중에서도 분명히 걔는 원래 본질은 분자야. 그냥 공유결합으로. 근데 이 공유결합으로 만들어진 분자 중에 물에 쓱 넣으면 원래 분자 중에 녹는 분자도 있고 안 녹는 분자도 있어요. 됐니? 대표적으로 설탕이 물에 녹는 분자예요. 그러니까 설탕의 주성분도 CHO고요. 플라스틱도 CHO인데 플라스틱은 물에 안 녹지. 설탕은 물에 녹아요. 녹는 놈도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근데 설탕은 물에 녹으면 이온화는 되지는 않아. 그냥 분자 하나하나로 떨어져서 존재할 뿐 그게 양이온, 음이온으로까지 갈라지지는 않아요. 애초에 원래 이온 결합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대표적으로 공유결합 물질인데 물에 녹으면 지가 마치 뭐였던 것처럼 이온 결합체인 것처럼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놈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염산 되겠습니다. 염산의 화학식은 HCl이에요. 뭐라고? H 금속, 비금속. Cl 둘이 결합했네. 무슨 결합? 공유결합체예요. 근데 물에 녹이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온화돼서 존재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걔도 뭐다? 전해질이야. 됐니? 그래서 전해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져서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해서 반드시 이온결합 물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물질이 당연히 이온결합 물질도 있고, and 약간의 분자성 물질도 포함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전해질에 반대 개념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면 비전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파란색이 어디 갔노? 저기 파란색. 어디? 저 주입부가 이거 말고 잠깐만. 일단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그 정도는 중요한 거 아닌데 빨간색으로 하니까. 이 안에 들어갔나? 저기 있네. 자, 비전해질이라는 게 있는데요. 비전해질에 해당하는 놈은 똑같은 건 이거예요. 평소에는 뭐다? 부도체고요. 비전해질도 뭐가 가능하다? 수용액 상태가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전해질하고 공통점은 부도체인 것도 맞고 수용액도 돼요. 됐니? 그럼 플라스틱은 비전해질이다? 아니지, 물에 안 녹잖아. 그러니까 아예 얘는 전해질, 비전해질 분류해서 그냥 나가는 물질이야. 됐나? 됐어요? 그래서 수용액 상태에서 뭐가, 아까 전해질은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랬지? 비전해질은 이게 안 돼요. 됐니? 왜 그러냐? 이온화가 아니고 오로지 분자 상태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비전해질은 참고로만 좀 알아두십시오. 됐습니까? 이 비전해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 설탕. 그 다음에 알코올 등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됐어요? 그럼 크게 범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세상의 물질은 아까 앞 시간에 무슨 물질과 무슨 물질이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금속 물질과 금속이 아닌 비금속 물질로 나눌 수 있죠. 일단 전해질과 비전해질은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금속 물질에 해당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비금속 물질 중에는 첫 번째, 물에 녹는 놈이 있고 안 녹는 놈이 있어요. 됐니? 그러니까 비금속 물질이니까 당연히 전기적으로 어때? 평소에 부도체야. 그 다음에 물에 녹는 놈과 안 녹는 놈이 있는데 녹는 놈을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면 극성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안 녹는 놈을 무극성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무극성 물질은 아까 살짝 얘기됐었는데 분자 구조가 어디로 보나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조상으로 전자 원자핵의 배치가 균형 있게 대칭적으로 딱 배치가 되면 얘는 전기적 성향이 전혀 없어요. 따라서 물이 걔하고 아무런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 자체가 뭐니까? 극성이에요. 뭐라고? 극성이기 때문에. 됐나? 그래서 그 극성 물질 중에 물에 녹았는데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놈이 있고 이온화되지 않고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놈인데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놈을 비전해질. 됐어요?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놈을 뭐라고 한다?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일단 통합과학에서는 전해질이라는 말은 나오나?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안 나오는데 왜 얘기했느냐? 이 전해질을 다시 재분류합니다. 뭐 한다고? 다시 재분류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배운 내용을 좀 얘기를 하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전해질은 전부 화합물입니다. 뭐라고? 화합물이에요. 따라서 금속은 혼원수 물질이라고 그랬지. 금속도 물에 들어가면 녹아 안 녹아? 녹는 놈도 있고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 놈도 있는데, 거기서 녹는 거는 용해가 아니고 부식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녹아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거지. 대표적으로 전해질의 대표인 얘가 누구냐면 소금입니다. 뭐라고? 소금의 화학식은 염화 나트륨 NaCl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포함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나트륨의 성질은 없어요. 됐나? 이미 이온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에 녹기 전에는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딱 들러붙어 있었는데 물에 들어가면 뭐 된다? 이게 툭 풀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 풀어지는 이유도 누구 때문이냐면 물 때문입니다. 물에 아까 그 부분적으로 부분 전하로 나타나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온을 서로 땡겨가지고 뜯어버리는 거야. 됐나? 요래 되는데, 전해질을 좀 분류해보면요. 과학자들이 아주 그냥 기초적인 형태로만 좀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죠? 전해질 분류는 보통 뭐로 분류하느냐 하면 기준이 흔히 얘기해서 액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네, 액성. 수용액의 성질로 나누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돼요.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가 있다? 네, 산이 있어요. 에이시드. 됐어요? 두 번째가 염기라는 게 있어요. 베이스. 됐어요? 그 다음에 염이 있어요. 됐나? 미리 말씀드리자면 산은 산성 수용액을 만드는 겁니다. 뭐라고? 주의하실 점. 산은 물에 녹기 전에는 산성이 없어요.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돼야 산성이 있는 거예요. 됐나?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물론 그 정도까지 건드릴지는 모르겠으나. 그 다음에 염기는 말 그대로 염기성 수용액이고요. 수용액의 액성이. 염은 이도저도 아닌 겁니다. 됐나? 이때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 물에만 녹았다 하면 산성을 띨까? 과학자들이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수용액 상태에서 누구를 가지고 있더라? 수소이온이 물에 녹아요. 됐니? 그러니까 물에 녹이면 수소이온이 나와요. 됐니? 그래서 애초에 산이라고 하는 놈들은 기본적으로 분자성 물질입니다. 뭐라고? 왜? 양이온 부분이 금속이 아니고 비금속이지. 그리고 전부 수소화합물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네. 그런데 염기는요, OH가 합쳐져서 1-를 띠는 갈로를 써준 거는 AQ라고 해서 수용액 상태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예, 공통적으로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내는 놈을 염기라고 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예. 그 다음에 염은 딴 거 없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 염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하면 첫 번째 요거예요. 됐니? 누구? 염화나트륨이고 S는 뭐고? 솔리드. 그죠? 예. 고체 상태. 됐어?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의 차이점은 뭘까요? 따라서 입자로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어? 뭐라고? 그렇죠. 얘들은 지금 들러붙어 있는 거야. 근데 얘들은 쓰기는 둘이 뭐 돼 있는 것처럼 보여?
써 있는 거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얘 본질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Na 플러스와 Cl-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됐나? 그래서 잘 들어. 여러분들이 무슨 수용액 아까 책에 나왔던 건 질산은 수용액이지요. 맞아요. 질산은 수용액을 화학식으로 쓰면 Ag NO3AQ 요래 되거든. 됐어? 마치 두 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니?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물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다? 물 속에서 얘네들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됐니? 떨어져 있고 무슨 상태고? 이온이죠. 맞아. 질산은에 포함된 뭐라고? 질산은이라고 하는 물질에 포함된 은은 금속성이 있다 없다? 금속 성질이 있다 없다? 질산은에 포함된 은은 있다. 은의 성질이 금속의 성질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결합을 했든 안 했든 무슨 상태니까? 이온 상태이기 때문에. 알겠어? 됐나요? 그러면 지금 전해질을 내가 왜 설명했는지 알겠니? 왜 갑자기 끌고 왔는지 알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요거 얘기하려고. 됐어? 두 번째는요? 100% 분명히 뭔가 전해질 수용액이 시험 문제 나올 거 아니야. 책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누굴? 예,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볼게. 염화구리 수용액이라고 합시다. 뭐라고? 그럼 머릿속에 뭐가 빵 떠야 돼? 염화구리를 한번 너가 화학식 한번 써봐라. 써보세요.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써보세요. 염화구리. 수용액도 내가 안 한다 그냥. 염화구리. 이런 거 만드는 방법 내가 알려줄게. 봐봐. 일단 이름 안에서 구성되어 있는 원소가 몇 종류입니까? 원소부터 찾아라. 염화라고 하는 것은 염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나요? 구리는요? 구리겠죠. 그러면 금속, 비금속. 금속과 비금속이 합쳐졌네? 무슨 결합? 이온 결합. 그러면 염소는 염화이온이니까 Cl-고 구리는 이거 모르지? E 플러스야 얘는. 1가도 있어요. 근데 2가가 보통 기준이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합쳐서 쓰려면 얘가 몇 개 있어야 돼? 얘가 2개 필요하네. 화학식 쓸 때는 뭐부터 써줘? 앞에 양이온을 먼저 써주고, 맞아요? E 플러스 날리고 Cl 몇 개? 2개가 있네요. 아이씨, 요렇게 되지. 여기에 내가 뭐라고 써줬다? 수용액이다. 갈로치고 AQ라고 쓰든지. 됐어? 이미 이래 썼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다? 이미 나뉘어져서 들어가 있네 이 뜻이거든. 됐어?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 아니요. 좀 귀찮을 뿐이야. 장단컨대. 알겠습니까? 물어볼까? 염화구리 수용액에 요렇게 써주면 뭐고? Fe하고 S라고 쓰면
말 그대로 철, 금속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지. 일어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일단 금속이 어디 안에 들어갔으니까? 수용학 안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전자를 내놓긴 내놔. 그래서 일단 여기에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FE가 S가 어디에 들어갔다고? 물에 들어가면 그죠? 일단 FE 플러스가 되면서 두 개의 뭐를 내놓는다? 전자를 내놔요. 물속에서 이래 되는 거야. 됐나? 이때 이미 주변에 누가 있다? 구리 E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얘들 둘이가 무슨 경쟁을 한다? 양이온에서 전자를 결합하려는 환원 경쟁을 합니다. 됐나? 환원 경쟁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큰 거야? 왼쪽으로 갈수록 큰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록 크지? 그러면 누가 오른쪽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얘가 내놓은 걸 인마가 가져가서 얘는 구리 금속으로 붉은 게 티 나오면서 누구는 녹아 들어가? 철은 녹아 들어가. 그래서 이걸 한 방에 써보면 이렇게 돼. 염화구리 수용액에다가 철, 금속을 때리 박아 넣었더니 얘들 둘이가 자리가 어떻게 된다?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염화철이라는 놈이 만들어지고 수용액이 만들어지고 구리 뭐가 만들어진다? 금속이 석출이 되는 거야. 됐어? 이 경우에는 산화환원이 일어났지. 치환이 일어났지. 됐어? 됐어? 그런데 이번에는 여기다가 누굴 집어넣냐면 누굴 집어넣었다? 은을 때리 박아 넣었어요. 두 번째는. 됐어? 그럼 일단 은이 들어가면 은도 똑같죠? 은은 물을 만나면 얘는 전자를 한 개 내놔요. 이렇게 됐단 말이야. 됐어? 그래서 기존에 있던 누구하고 구리하고 같이 구리이온과 같이 경쟁이 뛰어듭니다. 됐나?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 은이 더 오른쪽에 있지.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막 가져가는 거야. 됐나? 됐어? 따라서 변화가 있다 없다? 이거는 백날 넣어봐야 말은 변화가 없어요. 됐나? 됐어? 아주 고급 클래스의 질문을 던질게. 치환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치환이란 자리 바꾸는 거야. 됐어? 위에 거는 치환이 일어났지? 은을 넣었을 때는 치환은 안 일어났어. 됐어? 조금 더 고급지게 물어볼게. 자, 염화구리 수용액에 은을 집어넣었어요. 치환은 안 일어났어요. 됐니? 산화환원은 일어났어요. 사실은 은이 산화했다가 다시 환원했어요. 예, 이건 사실 이거는 되게 고급적인 그거예요. 예. 이 질문은 안 할 거야 아마 이상한 쌤이. 됐어요? 혹시나 이제 수능 수준까지 간다면 저거는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됐나? 됐어요? 그래서 일단 봐봐. 저런 형태의 문제를 풀려면 뭐를 알아야 된다? 최소한 이온화 경량 중에 아까 내가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준 거 있죠? 예, 그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걔네들만이라도 순서를 좀 익혀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됐어요? 됐나? 즉, 지금 현재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통합과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산화환원 방식은 전자의 이동입니다. 뭐라고? 그럼 최소한 원소들이 어떤 경우에 산화하고 어떤 경우에 전자를 잃고 어떤 경우에 전자를 얻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게 맞잖아. 그게 좀 통합과학 자체에서 좀 미비하다라는 측면은 좀 아쉽긴 합니다. 저도 181쪽에 있는 그 내용만 아니었으면 사실 뭐 그 정도까지 몰라도 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광합성은 뭐 누가 산화했고 누가 환원했어 그냥 외워도 돼. 알았어? 그러니까 원래 통합과학에서 목적으로 삼는 건 이거예요. 지구가 탄생하고 생명체 탄생하고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 가지 어떤 큰 사건들 있죠. 뭐 예를 들어 생명체의 탄생, 뭐 아니면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인류 역사나 생명 역사를 봤을 때 화학 반응 중에서 산화 환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더라? 상당히 크더라는 겁니다. 5인데. 됐어요? 그래서
그 산화환원에 해당하는 큰 사건이 될 수 있는 반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광합성, 철회절연, 화석연료의 연소, 이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181쪽에서 그것만 하기엔 좀 아쉬웠다고 생각했겠지. 왜냐하면 산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금속입니다. 뭐라고? 네, 금속이 부식되고, 그러면 금속의 부식을 배우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 결론은 금속의 산화를 배우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접할 수도 있지만 금속이 녹이 슬면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원리를 알면 되돌릴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지만 뭐도 알게 되는 겁니까? 금속을 가능하면 오랫동안 산화를 방지하는 방법. 됐어요? 사실은 그 목적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낸 건데, 정작 뒤에 가보면 제가 알기로는 금속의 산화 방지법은 안 나올 거예요, 또. 왜냐하면 왠지 아나? 그거는 진짜로 이제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통합과학에서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을 가능하면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81쪽에 넣어놓은 저 실험 해보기는 결국 뭐 하라는 얘기다? 요거도 산화환원의 일종인데 외워줬으면 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시책은 웬만하면 모든 이론은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라. 씨발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죠?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우리의 이상한 선생님께서 그걸 시험 문제 안 내면 돼. 근데 낼 게 없어. 너 봐봐라. 낼 게 있는가? 원래는요, 산과 염기 종류 앞까지 나가면 돼. 알았어? 산과 염기의 종류를 중간고사로 보면 넣은 것은 낼 게 없기 때문에 그까지 내는 겁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그럼 남는 게 중화반응밖에 안 남는데요. 중화반응은요, 그 하나만으로 20문제 다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죽어나갑니다. 알겠어요? 물론 원리를 알면, 바꿔 얘기하면 원리를 알면은 가지치기로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아무쪼록 좀 화학 반응식 세우는 것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번 학기에 화학의 뒷받침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나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익혀 놓으시고, 적어도 여기 와 있는 학생들 중에 입맛 빼고 입맛 묶어 간다 그랬으니까 1학기 때부터 이 수업을 신청하는 것도 이상하죠. 이상한 놈이에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융합적 인재상으로 진행하기 위한 본인의 원대한 꿈이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지원하는 거죠. 나머지는 제가 알기로 대부분 이제 이과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영진고에서 이과에서는 화학원은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그죠? 100% 나옵니다. 미리 했다고 한번 생각하시고 알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 학교 학생이거나 교사가 아니거나 뭐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뜻 보고 신고하실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로? 씨발 선행학습법인데 금지인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뭐 잘리는 거지 뭐. 그러나 방송은 계속될 수 있다. 집에서 찍으면 되니까. 아시겠죠? 질문 없으면 비 오는 금요일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마치겠습니다.